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오후하고 저녁 아마 뭐 10시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오후에 저녁에는 한 2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이제 숫자를 정리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번 1차 문제 있죠. 1차 문제에 숫자가 몇 개 나왔는가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40문제니까 지문으로 한다면은 한 80지문, 아니 40문제니까 몇 지문입니까? 160지문인가? 네, 거기서 숫자만 찾아보니까 숫자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한 6문제인가 7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6문제, 7문제는 그냥 숫자만 알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리고 이제 뭐 숫자와 관련된 지문들만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한 20개는 넘는 것 같아요. 20개 내지 30개 그 사이에 아마 숫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일단 우리 짧은 시간 내에 숫자 정리를 합시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숫자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관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터치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오랜만에 이제 저 보는 친구들 있죠. 머리가 되게 많이 길었죠, 지금. 제가 이제 머리 더 길러가지고요. 그 베토맨 그 파마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경찰학의 기초이론인데 당연히 숫자는 대부분 다 법 조문이겠죠. 법 조문이어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부 많이 한 청탁금지법 갑시다. 청탁금지법인데 쉬운 거 이런 것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리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좀 더 설명드리고 당연히 1번은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 100만 원, 300만 원이죠.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다면 1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돈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직무와 관련되면 한 푼도 받지 마. 이것도 기억하시고. 근데 100만 원, 300만 원에 안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거.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인데 음식물은 얼마까지라고요? 3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비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3만 원이라는 건 뭐 다 알아? 다 아는데 여기서 이제 법 조문을 보면요. 이 음식물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제공자와 그걸 받는 공직자가 뭐 하는 것만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합계, 그죠? 함께 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함께 하는 식사라든가 뭐 음료라든가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잡을 건 제공자와 공직자가 뭐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제공자가 먼저 식당에다가 미리 계산해 놓고 나중에 공직자 혼자 가서 먹었으면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죠? 함께. 자, 두 번째가 자, 경조사비 있죠. 경조사비는 뭐와 뭐만이라고 돼 있냐면요. 축의금과 조의금 딱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축의금은 우리가 결혼식 때 주는 거고 조의금은 장례식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조사는 뭐와 뭐만 들어간다고요? 결혼식과 장례식만 들어가는 거야. 다른 건 안 들어가요. 됐죠? 그리고 이 경조사비는 5만 원이죠. 5만 원인데 경조사비 돈 대신에 꽃 같은 걸 보낼 때는 몇만 원까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 뭐 이건 다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선물은요. 이거 선물은 보세요. 일단 음식물이나 경조사는 따로 있으니까 선물 아니겠죠. 그죠? 예, 얘는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전 그 다음에 유가증권 얘도 선물입니까? 얘도 선물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금전이나 유가증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선물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제외한 이거 얘 제외한 일체의 뭐라고 돼 있다? 물품이라고 돼 있어요. 물품. 그러니까 일체의 물품이니까
말 그대로 물건이야, 물건. 이런 것들만 선물입니다. 됐죠? 근데 이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5만 원까지. 근데 자, 농수산물 주는 경우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0만 원인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농수산물하고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인데 제가 가로 보세요. 농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이 원재료로 몇 퍼센트 넘게 들어가야 돼요? 50 넘게죠? 50 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자, 선물은 원래 5만 원이고 농수산물은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도 플러스가 있어요. 언제냐면 명절 때. 명절 때는 10만 원에 몇 배까지? 2배까지 가능해요. 명절 때는. 그죠? 그래서 명절 때는 2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0만 원 이렇게 되겠지. 됐죠? 네,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외부 강의로 갑시다. 자, 질문합시다. 우리 경찰이 외부 강의를 할 때 이제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된다는데,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외부 강의만 신고합니까? 사례금을 받는 것만이죠.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만 신고합니다. 하나, 사례금 받는 것만. 그럼 또 질문. 사례금 받았다면 일과가 끝날 때 가서 강의하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신고 대상이야. 그죠? 사례금 받았다면 일과 시간이지 일과 끝나고 나서 하든지 다 이거는 신고해야 된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할 때는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죠. 사후 신고. 강의 마치고 나서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 사후 신고, 10일 이내 사후 신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좀 이따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례금은 최고가 우리 공무원들은 사례금이 최고가 얼마까지입니까? 40만 원인데 당연히 이 40만 원은 몇 시간 기준이라고요? 1시간 기준. 만약에 어떤 경찰이 하루에 뭐 한 5시간 합니다. 5시간 하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예요? 40만 원에 몇을 넘을 수 없다. 100분에 150을 넘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최고는 얼마예요? 60만 원까지. 아무리 많아도 하루는 60만 원 넘을 수 없다. 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책 보시면 외부 강의 사례금은 40만 원이고 상한액은 40만 원 기준이 몇 시간이라고요? 1시간. 그다음에 신문에 뭐 기고 같은 것도 한 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00분에 150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거. 그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얘기했죠.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 할 때는요, 강의 마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 10일 이내 나중에 서면 신고한다. 보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이제 청탁금지법에서는요, 전부 다 신고 나오면 누구한테 신고라고?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걸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훈령을 공부할 거예요. 훈령을 공부할 건데 이 훈령도 청탁금지법과 거의 똑같은 조문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는 다 누구한테 합니까? 소속 기관장한테 하는데, 근데 신고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거 아시죠? 뭐 할 때? 골프 칠 때. 그죠? 그거 나중에 뭐 또 볼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갑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4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외부 나중에 사후 신고라는 거 됐죠? 신고 처리.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봅시다. 만약에 A라는 어떤 공무원이 이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이 A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알아요. 알면 당연히 B라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일단은 해당 기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사람이 소속된 이 해당 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기관에다가도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감사원 이런 데다도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다 신고할 수 있냐면 국민권익위원회 여기다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먼저 신고를 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뭐 조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건을 뭐 해줍니까? 이첩을 합니다. 이첩.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으니까 당연히 수사라든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죠?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왔어. 나오면 이 결론을 자기들한테 이첩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뭐 한다?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알려주는 건 결론 난 때로부터 며칠 이내 알려줍니까? 10일 이내,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10일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얘네들한테 이첩을 해서 결론 내서 10일 이내에 통보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딱 보니까 얘네들의 이 결론이 타당하지 않은 거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증거 같은 거 붙여가지고 뭐 요구할 수 있다고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 니네 다시 한번 해. 재조사 요구예요. 이 재조사 요구는 아까 10일 이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조사 요구한다? 30일. 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얘가 재조사 요구 받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재조사 해야 돼. 재조사 했죠? 했어가지고 이 결론은 또 여기다가 재조사 결론은 며칠 이내 알려준다고요? 7일 이내 아시겠죠? 7일 이내.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일이고 재조사 결론은 7일 이내 알려준다까지 우리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일, 30일, 7일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6번에 청탁금지법 처벌에서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책 보시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의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는 돈 같은 거 받았잖아. 받으면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냥 듣고 갑시다. 내가 공직자인데 내가 이제 뭐 100만 원, 300만 원 넘는 돈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 배우자가 받았어. 배우자가. 그럼 나는 내 배우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당연히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근데 내 배우자가 받은 걸 알면서도 내가 신고 안 했어요. 그때 신고 안 한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얼마? 3천만 원 이제 벌금이야. 근데 좀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거 돈을 직접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은 없다. 또 하나 질문. 그때 청탁금지법 배우자는 법률혼만이다. 배우자는 사실혼도 들어간다? 법률혼만입니다. 청탁금지법 배우자는 법률혼만이야. 사실혼은 안 들어가. 네, 거기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경찰이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직무와 관련되면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직무 관련해가지고 한 번에 100만 원 이하, 1년에 300만 원 이하를 받아. 이하. 넘게 받으면 처벌이 세지고요. 이하를 받으면 그때는 받은 금액의 몇 배라고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야. 아시겠죠?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한 공직자. 청탁을 받고 직무수행 해줘버렸어, 그대로. 그럼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자, 어디 질문해 볼게요. 내가 경찰인데 외부 강의 하러 갔는데 1시간 강의했는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 초과사리금 받았으면 이거 당연히 초과사리금 받았다는 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공한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6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안 갖다 줬어. 그럼 그때 그 사람은 뭐 된다? 처벌됩니다. 그래서 초과사리금 받고 신고 안 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500만 원이 과태료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겁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5번은 자, 이런 거예요. 자, 경찰이 A라는 사람을 수사 중입니다. 그럼 이 수사를 받는 A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직무 관련자라고 하잖아. 이 사람이 수사 받고 있어. 근데 이 A가
아무래도 수사를 받는데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B라는 사람하고 이 A가 너무 친해요. 친해서 이 A가 B를 통해서 B가 또 경찰하고 잘한대.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여기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야. 부정청탁. 그럼 이 사람은요, 3자를 통해서 이렇게 청탁한 거 이해하셨죠? 그럼 그때 이 A라는 사람은 처벌된다 안 된다?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근데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얘가 이렇게 통해서 청탁한 게 아니고 자기 사건에 대해서 직접 여기다 청탁했어. 직접. 자기 수사하는 이 사람한테 직접 부정청탁했을 때는 이 A라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다. 청탁금 그거.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안에가 좀 덥지 않으세요? 좀 많이 틀어놔야 될 것 같은데 좀만 틀어주세요. 자, 우리 기지감 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시험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22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22일. 지금 이제 뭐 엄청 긴장되시죠. 긴장되고, 그리고 이제 뭐 2단계 모의고사도 막 점수 안 나와 죽겠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막 긴장도 되고 되게 그럴 거야.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학생들, 긴장되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엄청나게 막 크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22일 동안 공부할 그 계획을 짜놨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 그대로. 뭔가 지금 만약에 막 점수가 안 나와. 2단계 문제 보는데 막 50점 나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방법을 지금 와서 바꾸거나 그러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은 그대로만 하면은 점수는 나올 거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갈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행동 강령이 이제 우리 경찰청 훈련인데, 만약에 우리 경찰이 A를 수사합니다. 그 수사를 받는 A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무 관련자라 그래요. 근데 이 A라는 이 직무 관련자가 누구냐면 경찰의 만약에 가족이야, 가족. 뭐 배우자라든가. 그럼 경찰이 자기 가족을 수사한다? 이러면 이거는요, 공정합니까? 좀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경찰은 이러면 소속 기관장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돼. 자, 근데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이 경찰이 담당한 업무가 수사가 아니야. 수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담당한 업무가 무슨 업무다? 단순 민원 업무야. 그럼 단순 민원 업무라면 굳이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어도 단순 민원 업무라면 불공정하지 않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신고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럼 우리는 직무 관련자가 누구를 말하는데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숫자니까 숫자 있는 것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몇 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라고요? 4촌 이내 친족. 됐죠? 4촌 이내 친족. 그 다음에 몇 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 2년.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무원 자신과 가족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몇 이상 갖고 있다? 30 이상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직무 관련자. 두 번째, 출자 지분도 100분의 몇 이상? 주식과 출자 지분은 100분의 몇 이상? 30 이상 갖고 있는 회사가 직무 관련자. 그 다음에 자본금, 디귿 자본금 100분의 몇? 50이죠? 100분의 50 이상. 자, 경찰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나 자본금을 갖고 있어, 회사. 근데 그 회사가 직무 관련자일 때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니은과 디귿을요, 뭐라고 하냐면, 위에 특수관계 사업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 이 회사들을. 특수사업자. 그 다음에 4번. 몇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라고요? 300만 원 이상.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은 전직 경찰인 거지.
내가 지금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직경찰이야. 전직경찰인데 옛날에 지금 이 사람하고 수사 받는 사람이 옛날에 같은 데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거지. 최근에 5년. 그래서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인허가 계약 체결에 도움 줬던 사람이 직무 관련자. 아시겠죠? 숫자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청탁금지법하고 똑같죠. 그냥 100만 원 얼마? 300만 원. 자, 근데 질문해 볼게요. 나온 김에 똑같습니다. 자, 직무 관련 불문하고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안 되는 건 뭐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것들, 받을 수 있는 돈들이, 금액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거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2개가 있거든요. 여기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정당한 누구? 사적 거래. 사적 거래는 채무이행 같은 경우. 내가 경찰인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당한 사적 거래. 자, 질문. 증여는 포함입니까? 증여는 제외입니까? 제외였죠. 그죠? 이거 하나. 두 번째.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뭐 기념품이라든가 홍보용품 같은 거. 또는요, 경연.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개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말장난 문제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우리 경찰이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할 때 소속 기관장한테 아까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강의 마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고요? 10일 이내에. 이건 청탁금지법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보세요. 10일 이내에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다른 건 내가 다 알아. 다 아는데 사례금이 얼마인지 총액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나는 아는 것만 일단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며칠 이내에 보완해라? 5일 이내.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10일 이내에 하고서 나중에 돈이 들어왔잖아. 그럼 알았잖아. 이제 알면 5일 이내에 보완해야 됩니다. 됐죠? 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는 한 달에 몇 번 넘게 못합니까? 3번 넘게 못하잖아. 근데 질문할게요. 만약에 3번 넘게 대가 받고 외부강의 하려면 그때는 소속 기관장에 뭘 받아야 돼? 3번 넘으면 신고입니까? 3번 넘으면 승인입니까? 승인 받아야 되죠. 승인 거죠. 예. 그래서 3번 넘어가면 자, 승인 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승인 받습니다. 3번까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넘어가면 승인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저 보세요. 내가 외부 강의를 이제 내가 경찰인데 1시간 동안 외부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나한테 의뢰했던 측에서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주는데 봉투를 딱 찾아보니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요 4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60만 원 초과됐으니까 이거 60만 원 초과된 걸 알았잖아. 알았으면 이 사람은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돼? 이틀 이내. 그죠? 이틀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신고하고 나서 60만 원을 누구한테 반납해야 됩니까? 제공자한테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납합니다. 그죠? 됐죠? 근데 뭐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했는데 60만 원을 반납을 안 해. 반납 안 하면 기관장은 얘한테 네가 반납할 금액은 몇만 원이야라고 며칠 이내에 알려줘야 돼? 7일 안에 알려줘야 되죠? 예,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2일이고 6번에 7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로 갈게요. 자, 확인합시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경찰이 조심하셔야 돼요. A를 지금 수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현재 누구라고요? 직무 관련자야. 자, 근데 경찰이나 두 번째 경찰의 배우자, 세 번째가 경찰의 누구? 직계 존비속입니다. 조심할 게 직계 존비속은 조심할 게 누구만 들어갑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포함이야. 그러니까 이 경찰하고 지금 따로따로 살아. 그럼 이 사람은 안 들어가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그리고 경찰의 누구? 아까 특수관계 사업자. 아까 특수관계 사업자가 누구였습니까? 회사. 경찰이나 가족이 회사 주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회사야. 그러면 얘네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이 사람하고 금전 거래를 한다.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금전 거래나 부동산 거래 하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속 기관장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신고. 이거는 사후 신고입니까? 이거는 미리 사전 신고입니까? 사전 신고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사전 신고야. 됐죠? 두 번째. 여기서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는 무상 제외합니까? 무상도 포함합니까? 포함. 네, 무상도 들어갑니다. 무상도 거래에 들어가요.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돼서 두 번째 보세요. 지금 경찰이 A를요 수사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은 뭐 했어? 수사했던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직무 관련자예요? 과거의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에요? 였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의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 그러면 경찰은 현재 직무 관련자하고 이거 할 때만 신고합니까? 과거의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하고 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과거는 몇 년 이내의 과거만이라고요? 2년 이내 과거만. 그죠? 2년 이내 과거. 기억. 그리고 아무리 이거 할 때는 사전 신고인데 보세요. 사전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부득이하면 사후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 사후 신고는 며칠입니까? 5일입니다. 아시겠죠? 사후 신고는 5일. 원칙은 사전 신고인데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3번에 이해충돌 방지법, 이제 이게 문제야.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기본만 들었던 학생들은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라든 이런 거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도 제가 해드렸지만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잠깐만 이제 천천히 갑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이번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엄청 높은데 일단 봅시다.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설명드릴게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첫 번째가 이 법에서 쓰는 용어 중에 공공기관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공공기관 용어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김영란법에서 공공기관은요. 김영란법부터 얘기할게요. 자, 김영란법에서는 국공립학교만 공공기관입니까?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입니까? 사립도 들어갔었죠, 그죠? 그리고 김영란법에서는 언론사도 공공기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요,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언론사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물론 더 있는데 됐고, 우리가 시험 문제는 국공립학교는 청탁금지법이는 여기는 다 공공기관인데 사립학교 언론사는 여기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영란법에는 들어가는데 하나.
자,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있어. 사적 이해관계자. 공무원과 사적 이해관계인 사람. 그럼 당연히 공무원의 가족은 사적 이해관계자 맞아 안 맞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용어들인데 여기서는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숫자가 나오면 전부 다 몇 년이다? 다 2년밖에 없어요. 사적 이해관계자 숫자는 전부 다 2년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사적 인가 있죠? 전부 다 2년만 들어간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갈게요. 됐습니다. 여기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경찰이 A라는 사람을 뭐 하냐면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 A가 누구냐면 사적 이해 관계자야. 우리가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러면 경찰이 A를 수사하는데 사적 이해관계자인데 이 사람을 수사하는 건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불공정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찰은 이거를 소속 기관장한테 이거 뭐 해야 된다?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이거 뭐라고 해요? 신고하고 그리고 경찰은 이거를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회피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 그럼 책 봅시다.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는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라고요? 14일 이내요. 이해충돌 방지법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 신고하고 회피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A가요. 사적 이해관계자가 맞아요. 일단 A가 경찰이 A를 수사하는데 자 이거부터 갑시다. A가 사적 이해관계자는 아닙니다. 아니야 일단 아니야. 그럼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을 수사할 때는 기관장한테 신고할 필요가 일단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통 수사를 받으면 이 사람은 변호사를 사요 안 사요? 사겠죠 보통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가 있는 이 변호사가 바로 대리인이잖아요. 이 대리인이 바로 경찰의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자야.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수사를 직접 받는 사람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아닌데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 이 대리인이 누구라고요?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는 신고 안 해도 됩니까?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도 신고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에 시험 문제 대리인 포함이야. 포함. 제외가 아니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매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LH 사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은 좀 깨끗해졌는데 옛날에 정말 엄청 썩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아주 예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1970이라고 보셨습니까? 제목이 1970 맞죠? 1970이라고 저기 맞나? 1970 맞나? 강남 1970 그지? 강남 1970이 그럴 거야 아마. 누구 나옵니까? 그 이민호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가 있거든. 안 보셨어요? 엄청 야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그 강남 개발하는 그런 그 관련돼요. 근데 당연히 보세요.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저기 종로 쪽 이쪽에 이제 발달했는데 강남은 진짜 막 모래밭 막 뽕밭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강남 쪽으로 뭔가를 다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야. 개발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뭐 개발을 하려면 거기를 엄청나게 이제 땅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공직자의
공직자들이 그 정보가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다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다 땅을 사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면 땅값이 막 수없이 치솟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번에 LH가 이제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LH가 이제 국가의 뭐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그럼 LH가 개발을 거기다가 아파트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 땅값 올라 안 올라?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다 아는 사람들한테 뭐요?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땅을 다 사놓는 거야. 그러면 개발하면 뭐합니까? 막 엄청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 중에 부동산을 직접 다루는 그런 공공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럼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요, 남들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먼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땅을 사놓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이 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이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그냥 쓰세요. 그 옆에 쓰세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뭐 했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그걸 알게 된 날 또는요 샀다면 등기를 끝낸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자기 갖고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이거 내가 샀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라고요? 14일 이내. 14일 신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양가로 3번은요 누구가 적용된다고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아시겠죠? 얘네들이 그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하면 14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서면 신고한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고위공직자 줄.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고위공직자는 계급 뭐 이상입니까? 치안감 이상. 치안감 이상과 시도청장이야. 여러분 치안감 이상과 시도청장은 우리 저 앞에서 뭐 배웠냐면 재산 공개의무자 아시겠죠? 재산 공개의무자가 있어 고위공직자예요. 그럼 이 고위공직자들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국가 수사본부장이 됐어요. 내가 수사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8월 1일자로 됐다고 합시다. 그럼 수사본부장은 경찰에서 올릴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외부에서 다르도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수사본부장이 됐다고요. 그러면 수사본부장은 계급이 뭐예요? 치안? 정감이니까 고위공직자 맞죠? 그럼 이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에 민간 부분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했다는 거야. 뭐 변호사 같은 거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되기 전에 이 3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있잖아요. 활동 내역을요. 취임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런 고위공직자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자,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기 임기 전에 몇 년 이내? 3년 이내 민간 부분 업무 활동을 했다면 활동 내역을 임기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고요? 30일 아시겠죠? 30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이내 30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하고 우리가 좀만 쉴게요.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질문할게요. 아까 제가 금방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경찰이
A라는 사람을 수사하는데 이 사람하고 금전거래라든가 부동산 거래 같은 걸 하면은 이거는 적절하다, 좀 적절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은 소속기관자가 미리 신고하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A가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수사 받았던 사람이야. 받았던 사람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신고하라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과거는 몇 년 이내 과거만이라고요? 2년 이내 과거만. 아까 기억나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부터 잡히는데 어떤 거냐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이 사람이 과거에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직무 관련자였던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해충돌방지법은 누구하고 이런 거 할 때만 신고하라고 돼 있다고. 누구하고? 과거다, 현재만이다? 현재 직무 관련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현재만입니까? 과거도입니까? 과거도잖아. 근데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만 있어요. 과거는 없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신경 쓰셔야 돼. 한번 가볼게요. 5번이 그 얘기입니다. 공직자. 똑같아요. 비슷한데 여기 보세요. 이제 공직자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누구다? 직무 관련자입니다. 직무 관련자하고 뭐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공직자는 뭐 한다? 이거 소속기관자가 뭐 해야 된다고? 신고해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공직자뿐만 아니고 누구? 배우자. 그리고 누구? 직계 존비속. 그리고 누구? 특수 관계 사업자.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보완할 게 있거든요. 자료 갑니다.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 누구? 존비속. 자, 근데 어디 복습할게요. 우리 아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여기서 경찰청 행동강령은 직계 존비속이 어떨 때만입니까? 생계를 같이 할 때만이잖아. 근데 여기는요,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고 대신에 괄호가 있어. 괄호가. 얘를 조심하셔야 돼. 자, 갑니다. 괄호 보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이라 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 정리해 볼게요.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은 생계를 여기서는 같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 직계 존비속은 누구의 직계 존비속도 들어간다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에 생계를 같이 한 경우 포함 이렇게 돼 있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A가 이제 공직자입니다. 근데 B가 배우자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두 사람이 재혼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재혼할 수 있잖아, 재혼. 그럼 이 사람은, 이 배우자는 원래부터 자기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혼했으니까 비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 비속으로 생계를 가정에 포함. 이걸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 이거 조심.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금전 빌려주거나 거기 가로 보세요. 금전 빌려주고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는요. 이때는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전에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고요? 14일. 그리고 사후에 알았다면 알고 나서 며칠이다? 14일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14일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좀만 쉴까요? 안에가 좀 덥네요.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질문하실 분들은 밑으로 오시고요.